이번에 개정판 나온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개정판 나온 책을 저도 봤는데, 주로 3장의 인사관리 시스템 혁신의 출발점, 그 중에서도 특히 성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다음에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성과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내용에 있어서 좀, 네. 오늘 좀 초점을 네. 맞춰서 내용을 말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좀 변경이 됐고, 좀, 뭐, 좀 변화를 주시게 된 좀 계기랄까요? 좀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사관리 시스템 3.0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서 기존의 1.0과 2.0의 차이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설명드렸던 것이 이제 인사관리 목적이 뭐냐, 사람과 조직에 대한 관점이 뭐가 달라졌냐 이 설명드렸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인사관리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 기능들이 인사관리 시스템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관리 시스템 2.0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은 아, 평가고 또 평가도 사실은 평가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보상을 차등함으로써 동기부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특히 인사결정, 승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기능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목적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축구 경기 같은 공격수 같은 역할을 하는 기능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인사관리 시스템 3.0에서는 사실 이런 인사 결정, 급여와 승진 뭐 이런 것이 저희 축구 경기에서의 공기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성과 관리 시스템이 이 목적 달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인사관리 시스템 3.0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또 실행 가능한 그러한 내용이 만들어져야 될 대상이 사실은 성과 관리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초판을 내고 난 다음에 되돌아보면 그 부분이 가장 취약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인사관리 시스템 3.0이 아닌 2.0에서 강조되어야 될 때 승진 보상 이런 쪽은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과 관리가 제일 취약했다고 생각하고요. 성과 관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취약했던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초판에서 그렇게 충분히 또 명확하게 내용을 정리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성과가 어떻게 창출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성과 관리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역시 성과에 대한 개념 정의가 그렇게 충분하거나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이 뭐 커뮤니케이션만 잘하면 된다라는 쪽으로 좀 읽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아마 이제 성과 관리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많은 기업들이 커뮤니케이션 중심으로 성과 관리를 하지만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내용은 그다지 충분하지 않은데 이제 형식적인 절차에만 너무 몰입해서 하지 않았는가, 너무 형식화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뭐 형식적이야 뭐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성과 관리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인사관리 시스템 3.0이라는 것이 실행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두 파트를 중점적으로 개정판에서 수정을 했습니다. 더 수정할 부분들도 있긴 한데 우선 이 부분부터 수정을 하기로 하고 수정했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현실에서 너무 성과 관리가 좀 형식화되거나, 그리고 또 곡해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성과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많은 기업들이 좀 실적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쪽에 좀 초점이 많이 가 있고, 그래서 뭐 진정한 의미의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어떤 과정이랄까요? 그 개선해 나가는 그 내용들이 잘 가시화되고 있나? 많은 음, 조직들이 그 음,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성과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리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네, 음, 그게 사실 저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음, 특히 성과 이야기 하다 보면은 평가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조직들이 좀 평가를 어려워하기도 하고, 제가 최근에 어떤 통계를 봤는데, 우리나라 기업에서 일하는 조직 구성원들의 4명 중에 3명은 그 성과 관리나 평가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많은 한국에서 일하는 글로벌도 마찬가지겠죠. 예, 그래서 구성원들이 평가 제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대표님께서 좀 개정판을 내시면서 어,
평가를 좀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그 전에 초판에 비해서. 그래서 네, 기존에 좀 평가 문제를 좀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다. 이렇게 네, 좀 또 네, 그 서문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성과 평가 이렇게 좀 강조하시게 된 계기가 좀 있으신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성과라고 하는 개념 또는 용어에 대해서 참 많이들 이야기는 하는데요. 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성과라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명확하게 이해하거나 또는 정의하고 그 말을 쓰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개인이 창출하는 성과를 우리가 창출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직이 존재하고 뭐 모든 인사 관리든 뭐 경영이란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과연 우리가 창출해야 될 성과라는 것이 어떤 걸 성과라고 이야기할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쉽게 그냥 이야기를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이다, 또 계량화되는 것 위주의 그런 것들을 성과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막상 그런 것들이 뭐 성과 자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성과와 관련된 중요한 것들이에요. 근데 막상 그런 거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잘 되냐 이거예요. 또는 과연 그것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조직 내에 몇 명이나 되냐 이런 거죠. 그렇게 평가를 해도 수용성도 없고 계량화도 했는데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제가 성과 평가라고 하는 걸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이제 여쭤보셨던 이제 지식 노동자를 이제 인사관리 시스템에서 다루어 이제 전제하고 있는 노동자의 유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식 노동자가 창출하는 성과가 참 어려운 거예요. 육체 노동자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매우 쉽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매우 뚜렷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창출해야 될 성과도 사전에 규정이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니까 이제 목표로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목표에 의해서 평가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목표가 물론 잘 직선 수준에 잡혔느냐에 대해서는 이슈가 있겠지만 사실 육체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표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 현대 조직에 있는 많은 분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 평가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평가의 대상이 되는 성과가 뚜렷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평가의 대상이 뚜렷하지 않은데 성과를 많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성과 관리가 잘 될 리가 사실 만무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 시점은 언제냐면 성과 평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육체 노동자 기존에 이제 판에서는 제가 직무를 규명할 때 성과 책임, accountability 이 개념으로 성과 책임을 규명하자 안 했는데 제가 되게 많이 반성되고 제 초판을 읽으신 분한테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규명할 수 있는 그 대상자는 사실 지식 노동자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육체 노동자는 가능한 법이죠. 기존에는 성과 체계만 뚜렷하면 성과가 뚜렷하니까 굳이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지식 노동자의 성과는 직무를 규명할 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식 노동자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과 평가를 할 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등급을 내냐 안 내냐, 뭐 평가 등급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과 평가를 이번에 크게 강조했던 것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성과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제가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성과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지난번 초반에서 많이 좀 강조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그냥 일하면서도 그것이 높은 성과냐, 그렇지 않은 성과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과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가치를 매기잖아요. 그에 대해서 네, 대화를 하고, 이제 그거를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떤 면에서 또 하고 있기도 한데, 네, 어떤 특정한 시점이 됐을 때, 네,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직에서 공식적으로 기억하고, 네, 뭔가 네, 가시화하고, 좀 네. 그런 과정이 성과평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하나만 더 붙이자면 성과 평가를 해야 성과를 어떻게 창출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구성원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성과 관리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죠. 그런 걸 알아야 성과를 창출하지 않겠습니까? 평가는 성과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과가 창출되고 또 인정받는 거라는 것을 경험해야만 앞으로 더 성과를 더 많이 내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 관련해서 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많은 조직들이 이제 성과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사전에 정량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정해놓은 뭐 약간 뭐 목표 달성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정해져 있는 수치를 채우는 것처럼 이제 성과에 대해서 인식하고, 다르게 말하면 이제 성과랑 결과를 좀 동일시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결과 중심적으로 뭔가 성과를 이제 측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활동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그거에 따라서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차등 보상을 한다거나 인센티브를 지급을 한다거나 그렇게 좀 연결짓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현실들이 좀 적절하지는 않다. 대표님은 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인 것 같고 여전히 좀 논쟁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방식에 대해서 좀 대표님 좀 어떤 솔루션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성과 평가라고 하는 것이 평가의 대상인 성과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소위 목표를 수립하고 그 수립된 목표를 가지고 실제 어떤 실적하고 비교해서 성과 평가를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도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 노동자들을 좀 육체 노동자라고 생각을 하죠. 아마 많은 현대 조직에서 지금 조직에서 일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목표를 잡고 목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되게 이상하다. 또는 목표를 잡기가 매우 어렵다. 또는 목표를 가지고 평가하려고 그러는데 목표를 계량하기가 매우 어렵다. 근데 억지로 계량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상하다. 이거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아마 다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이게 MBO잖아. 들을 거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라고 생각해서 그걸 버리지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또는 어떤 기업들은 제가 보면 아예 안 합니다. 그게 어려운 걸 다 아시고 그렇게 해본들 다 의미 없다는 걸 다 아시고 아예 안 합니다. 안 하거나 그냥 다면 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의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사실 성과 평가가 아닌 거죠. 그냥 인성 평가, 평판 평가라 그럴까요? 이렇게 하고 말고 있다는 거죠. 정녕 중요한 성과 평가는 하고 있더라도 이상하게 하고 있거나 아예 안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성과 평가 저는 앞서 말씀드린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평가가 안 되고 그것을 서로 소통하지 못한다는데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렵더라도 성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육체 노동자와 같은 이런 그 성과가 아주 명확하고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사전에 그 성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사전에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성과의 경우에는 목표 달성도에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성과를 창출하고 있느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것도 사실 피터 드러크라는 분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 노동자의 성과와 지식 노동자의 성과가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식 노동자의 성과는 육체 노동자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식 노동자들은요. 지식, 정보, 아이디어와 같은 이런 무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무형적인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전적으로 그것이 가치 있다 없다는 것을 사전에 정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성과가 만들어져서 실행되어져서 뭔가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야만 그것이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개념에 충실하게 성과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도로 평가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성과가 창출되고 난 이후라도 성과 그 자체만 봐서는 우리는 성과를 평가할 수 없고요. 그 성과가 실행되어져서 그 성과라는 것은 지식, 정보, 아이디어 같은 이런 무형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행되어져서 조직의 성과 창출에 뭔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면 그 성과는 높은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성과를 평가해야 되는데 아마 외국 애들은 이런 개념들을 성과를 아웃풋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성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결과를 아웃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아웃컴이 얼마만큼 가치 있느냐를 갖다가 판단하기 위해서 임팩트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인 아웃풋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웃컴, 임팩트 이런 요인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려면 객관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이 성과라는 것이 가치가 높다, 있다, 없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성과 평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잘 이해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어찌됐건 성과와 결과는 다르지만 그 성과가 높은 성과인지 낮은 성과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려면 결과라는 것을 이제 고려하는 거죠. 참고하는 것이고 그 결과가 이제 아웃컴이나 임팩트 뭐 이런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그 아웃컴과 임팩트를 보면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고 다큐멘테이션을 하고 조직의 기록으로 남기고 가시화하고 구성원들이 서로 다 인식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자체가 성과평가가 돼야 된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성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평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 예, 결국은 객관적인 정보를 우리가 취합하거나 확인해서 그 객관적인 취합되고 확인된 그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성과 평가인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 정보에 의한 주관적 판단이 바로 성과 평가의 예, 특징이다, 음, 특성이다, 본질이다 이렇게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과를 아웃풋과 아웃컴, 임팩트에 대해서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그 활동들을 하는 것이 성과평가에 있어서 핵심적인 방식, 방법론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